과목이라는 게 딱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다 환경을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런 거예요. 수학에다 환경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옛날에 뭐 철수가 학교를 뭐 몇 킬로를 걸어가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거리 계산한다든. 그럴 때 거기다가 중간에 철수가 쓰레기통에 가서 분리배출을 몇 킬로를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걸 내용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사회 과목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지문을 자꾸 그런 걸 보여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환경이라는 거는 내 몸에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지금 정리하시는 선생님이 EM을 하셨다는 거 제가 남양주 YWC라고 거기가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이런 거 아마 활동할 거예요. 거기서도 도우미 분들한테 EM 교육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가사하시고 산모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가정으로 갔을 때 그걸 많이 써서 그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리고 아이들도 좋아요 뭐 이런 거 알려주시게 하려고 교육을 다 같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EM만 배웠다고 EM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 전반적인 분야에 영향을 다 미쳐요. 비누 만드신 거 아까 치약 이런 거 다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비누를 치약을 만들면 합성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물을 정화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까지 같이 관련되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파급 효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요걸 하나 하시면 좀 더 큰 세계가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EM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텔레비전에서 처음 하신 분도 있고 지역에서 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 별로 EM 하신 분도 없었어요. EM은 기본 역사가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어요. 30년 전에 일본 쪽에서 나온 거예요. 일본 쪽에서 30년 전이면 한 80년대 초됩니다. 그때 나왔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겠죠. 좋은 거라 그래서. 90년대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다가 다 망했어요. 교육도 안 되고 EM이 조금 관리가 잘 안 되면 냄새 조금 이상하게 날 수 있고요. 사람들이 거부감 느끼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90년대에 들어왔다가 시민단체에서 많이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이게 다 꽝 된 거예요. 예. 잘 안 됐다가 다시 2000년대 넘어서 다시 들어왔는데 이번에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들이 전국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도 많고 아시는 분도 많고 특히 방송의 힘은 사실 무시하지 못해요. 방송에서 한 번씩 그런 게 나가면 다음날 사람들이 EM 구입이 그냥 한 번에 쫙 돼서 물량이 딸릴 정도로 공장을 멈출 수가 없는 정도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EM 교육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제가 초반에 교육을 시작할 때는 어느 지자체 같은 데서도 하긴 했어요. 했는데 이게 사기업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참 뭐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환경에 좋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연을 맺었던 곳이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에서도 특히 청소행정과 한 직원분이 거기서 EM이 있다 그래서 위에 부장님이나 뭐 과장님한테 올려가지고 교육을 마련했어요. 자, 그 당시는 초창기에는 EM 교육만, 오늘 쌀뜨물 가져오신 분들 있죠? 조금 이따 발효액을 만들 텐데 그 당시에는 발효액뿐이 안 했어요.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발효액으로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기가 여기에 좀 잘 맞아들어서 그 다음에 천연 물품 만드는 거 이런 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뭐 천연 비누 만들고 화장품 만들고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랑 이게 접목이 딱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EM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처음으로 구청에서 한 몇백 명을 모아놓고 그 과정을 해달라 그래서 최초에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서 처음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 화장품 다 그때 처음 만들었어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것도 접목되는 거니까 화장품 비누 만드시는 천연 과정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틈을 얻어서 자기 수업할 때도 조금씩 첨가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원래 기본은 이제 EM에서 나간 거고요. 이제 그런 물품들 천연으로 만드는 건 그 이후에 만들어져서 지금은 환경과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렇죠? 예, 환경에 관련돼서 청소할 때도 많이 쓰는데 더 좋은 일이 일어난 거는 부서마다 예전에는 그냥 조금 해서 이게 딱히 특화되거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지자체별로 관심을 갖는 곳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다가 막 큰 통에다가 만들어 놓고 주민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동두천 이쪽에 동두천에 가시면 동두천에 아예 EM으로 하는 팀 자체가 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예전에는 뭐 청소과, 뭐 환경과 이런 곳에서 EM을 조금 한 사람이 담당했다면 아예 부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주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계속 관리하는 과들이 늘어났고 지금은 서울시 자체에서도 부서가 딱 있진 않지만 이렇게 요즘 공무원들은 무슨 일 하는지도 옆에 다 홈피 가면은 적혀 있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EM으로 전문으로 관리하는 사람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은 지자체별로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위주로 했다가 서울은 이제 좀 많이 자생이 될 것 같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서울이 지나니까 이제 경기도권으로 많이 파급이 됐어요. 지금 경기도가 지금은 훨씬 더 활발하고요. 서울 쪽은 이미 이제 있던 걸로 이제 더 확대시켜서 자생적으로 하는데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EM 자체가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많이 가끔씩 혹시 무슨 프로 보시는지 제가 여쭤볼 테니까요. 어떤 TV에서 어떤 데에서 EM을 보셨어요? 주부들 보는 프로그램 몇 시 나오는데? 저녁 때? 아, 정보통 뭐 이런데 작년에 한참 EM이 한번 또 풍기 현상을 빚은 적이 있어요. 꾸준히. 그게 어떤 방송을 했냐면 조선 TV 조선 종편에서 일요일날인가 밤에 이렇게 만물상이라는 김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주부 부단들 막 모셔놓고 그 프로그램에서 EM을 한번 했어요. 6월달에 했더니 근데 그 종편이 이렇게 방송 횟수가 밤에 했는데 그걸 재방송을 계속 틀어주나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늦게 본 사람들도 이게 많은데 그걸 볼 때마다 EM 판매가 쑥쑥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났다가 거기서 방송 출연하신 분이 그 뒤로 너무 이제 호응이 더 좋으니까 그 다음에도 몇 번을 출연도 하셨어요. 거기서 특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자, 그래서 EM이 방송의 힘은 조금 제가 보기엔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끼긴 하지만 가끔씩 저도 이렇게 가까이 보면 저거는 저렇게 해서 조금 약간 흥미이죠? 약간 설정 들어가는 듯한 그런 거 있죠.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보이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쏟는 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 가서도 교육을 많이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사실 잘 모르세요. 이 부모들 대상이다 보니까 낮에 방송에 이렇게 나오고 해서 낮에 일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서도 교육을 하면 사실 아이보다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전해라 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되는 편이고요. 오늘 제가 방송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방송은 EBS에서 예전에 찍었던 방송이고 이것도 재방송이 한 EBS의 하나뿐인 지구라는 환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하나 찍었던 건데 나름 그쪽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설정 같은 걸 안 하고 찍은 거라서 제가 좀 시간이 지나도 많이 이렇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기본적인 거 이해 조금 설명 듣고 동영상 보고 또 만드는 시간까지 같이 가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환경이랑 EM이랑은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목을 보시면 유용미생물로 환경을 살려요 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면 좀 좋은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예, 유용하다. 그래서 유용미생물이 EM을 풀어온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M이라는 말은 영어잖아요. 예, 그걸 이제 한국말로 풀면 좋은 미생물, 유용미생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EM이라는 상표를 쓰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요게 EM이라는 공장에서 판매하는 요거를 오신 건데요. 여기 보면 EM이라고 써 있어요. 이름이. EM이 써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면 EM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간혹 EM이라고 표시 안 된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EM이라고 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저희 집에서 촬영한 적이 있어요. 뭘 촬영을 했냐면 뭐 주부의 지혜 뭐 이래서 사실 그 프로그램이 주부의 지혜가 아니라 EM으로 활용하는 걸 보여드리는 프로였어요. 이제 꼭지에서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방송을 제가 뭐 설거지하는 거 이렇게 찍기도 하는데 설거지를 뭘로 하냐 봤더니 EM 그 비누 있죠? 폐식용 뭐 그걸로 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코티 맞춰가지고 한 건데 그 당시에 저는 EM 교육하는 강사니까 자꾸 이제 말을 할 때 이건 EM으로 만들어서요. 뭐 이렇게 계속 말이 나갈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옆에서 PD가 자꾸 카트카트 하는 거예요. EM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방송이 뭐라고 했냐면 쌀뜨물 세제. 이렇게만 자꾸 그 표현을 쓰라는 거예요. EM이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10여 년 전만 해도
그거 쓰면 안 되는 약간 그쵸 광고성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송계에서도. 그래서 쌀뜨물 세제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방송을 보시면 전부 다 EM이라는 표현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쌀뜨물 세제, 쌀뜨물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나오면 그게 다 EM이구나 생각하시면 편하신 거예요. 자, EM 말고도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EM 만드는 곳이 여러 곳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만드는 EM 만드는 회사고요. 이거 말고도 혹시 이름 들어보신 거 써보신 분들 중에 다른 이름 가진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다 이거만 쓰세요? 남양주에서는? 농촌 진흥제가 나오는 네. 거 하나. 미생물, 뭐 무슨 미생물 붙인 적도 있고요. 흑산리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 생현 매장에 가셔도 판매되는 EM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그거 이름이 뭐 효미, 애미 이래가지고 애미 미자가 뭔지 아시겠죠? 미생물 할 때 미자예요. EM이란 표현을 안 쓰고 자기네 이름도 다 만들었어요. 막 그래서 상당히 많은 EM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가격도 2배씩 차이나. 내가 도대체 무슨 EM을 써야 되는가 조금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EM이 종류가 되게 많아진 이유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EM을 정식으로 이렇게 기술을 받아서 수입하던 데는 3군데였었다. 그 규모 있는 곳이 요거가 나온 곳이 이거는 전주대. 예, 전주대 에버미라클이라는 예, 에버미라클은 영어는 기적인데 요게 재단이 어디라 그러면 서울에 가면 이촌동에 큰 온누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재단에 관련된 게 전주대나 봐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 딱 가시면 저는 안 봤습니다만 EM의 모든 제품들이 거기 쫙 전시가 다 있대요. 교인들이 사서 쓰라고. 그래서 거기 쪽 재단에서 나온 거고요. 에버미라클, 이게 이제 대표적인 데고, 이건 전주에 있습니다. 그건 말고, 부산의 배달병원이라고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마케팅을 잘 못해요. 그래서 대규모로 이렇게 거래하는 데만 거래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배달병원에서 그쪽 배달병원 관계되시는 분들이 EM을 가져다가 이렇게 좀 초반에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요. 그 다음 하나가 제주도에 또 하나 있어요. 제주 EM 환경센터라 그래서 거기가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배달병원 거는 우리는 별로 살 수도 없는 상황 있죠.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렇게 라벨도 별로 없고 그런 식으로 판매가 되던 거고 나머지 제주 것과 이 에버미라클은 약간 여기다 투자를 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많은 곳에 이제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요렇게 3가지만 초창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EM이 미생물을 배양하는 거잖아요. 기술이 사실 뭐 미생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지가 않은 건가 봐요. 저 그쪽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요분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박차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창업을 각자 해서 이름을 하나씩 있는 거 나왔는데 그 이름 쓸 수가 없잖아요. 이름. 자기가 이름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또 M이라는 거는 제주에서 자기네들 좀 EM 아니고 M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다양한 곳에서 EM 이름이 되게 많은데 전부 다 이제 EM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 로열티처럼 약간씩 이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 만드신 분이 이름을 처음 사용한 걸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것도 안 내고 자기가 좀 이렇게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고 하는 각자 이렇게 다 회사에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EM 파는 데가 있어요. 이게 다 EM이야? 하는 것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막 2배씩, 3배씩 차이 나요. 싼 EM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신다면 다양한 데서 많이 구입을 하셔서 많이 한번 써보시고 뭐가 이 미생물 상태가 제일 좋은가라는 걸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싼데 여기 특징이 있고 비싼데도 특징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색깔도 특징이 있고 다 요즘 계속 만들고 있어요. 뭐 먹는 가루 EM까지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뒤쪽에 보시면 효소 만드는 시간이 하루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요거 안 쓰고 가루 EM을 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만들었다 그래서 막 요즘 뭐 홈피도 다양하고 엄청납니다. 자, 근데 적절하게 자기 걸 찾는 것은 강사의 몫이라는 거. 자, 오늘 그래서 EM을 이제 기본 강의에서 어떻게 쓰시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른 선생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EM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구제역 아시죠? 요즘도 에볼라 때문에 난리인데 구제역 몇 년 전에 왔다 간 거 아세요? 예, 한 2, 3년 됐습니다. 구제역이 왔다 간 게 안동이라는 곳에서 발생했다가 이렇게 못 막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막 전국의 시 군구를 지날 때마다 바리케이트 쳐놓고 공무원들이 소독약 뿌려가면서 겨울 내내 고생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 구제역이 못 막으면 되게 확산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구제역이 했더니 구제역 소하고 뭐 돼지 이런 데 걸리잖아요. 이러면 묻었죠. 남양주 많이 묻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묻었더니 침추수 나오고 뭐 이제 썩으면서 냄새 또 나야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막 애들 나중에는, 예전에는 초반에는 주사 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죽이다가 나중에 그것도 급하니까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막 묻어가지고 혈액전 감염이 많이 나왔어요. 뭐 석회, 대가, 가루 뿌리고 이런 것까지 나와서 문제가 심했는데 우리나라 그해 2010년에 겨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거든요. 근데 2010년에 봄에 일본에서도 발생했었대요. 그해 우리나라 겨울에 발생했고 봄에 이미 일본에서 발생을 했는데 일본은 다행스럽게도 2010년 4월 20일에 발생했는데 8월 27일에 끝났어요. 더워져서 끝나기도 했지만 좋은 점은 뭐냐? 이게 미야자키현이라는 우리나라 도 개념입니다. 거기서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를 못 막았더니 전국으로 막 퍼졌잖아요. 일본은 다행스럽게 막았어. 그래서 미야자키현에서만 땡글땡글 하다가 차단이 된 거예요. 없어졌어요. 오, 정말 다행이다. 자, 그런데 구제역이 미야자키현에 봄에 생겼을 때 그 당시에 이분이 EM 개발자예요. 이분이 미야자키현에다가 EM을 가지고 방역을 했는데 어떻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야자키현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방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했다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걸린 소, 돼지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리할 때도 EM을 사용하고 걸리지 않은 소, 돼지도 또 처리를 해서 방역을 막고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한 게 이분의 제안인데 이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 볼 EM을 만드신 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한국에 초청으로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강연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이 EM을 최초로 합성처럼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분이시니까 초창기에는 일본에서 많이 활동을 했겠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분이 오키나와에서 출생하셨어요. 오키나와 어딘지 아세요? 일본 오키나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위치상을 일본이 열도에서 쭉 길게 있잖아요. 오키나와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맨 끝에 관광지예요. 좀 따뜻한 곳 있죠? 오키나와 거기에서 출생하셨고 거기에 있는 대학교에서 졸업하셔서 거기 있는 대학교를 계속 강의를 나가시는 농업 박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주도에서 태어나셔서 제주도에 있는 유큐대학 그러니까 오키나와 대학이 아닌 걸로 봐서는 뭐 제주도의 어떤 뭐 조그만 대학교에서 졸업하셔서 거기서 계속 박사님을 하시는 교수님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유큐대학에서 계속 연구하시는데 농업 박사다 보니까 농업 박사들이 80년대는 뭘 했냐면 생산성 증대 이게 최고입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얼마나 식량을 많이 만들어낼까 이게 주된 일이에요. 그걸 연구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하다가 어떻게 미생물로 이렇게 그 조합을 한 게 실패해서 자신의 조교가 버렸대요. 이렇게 풀숲 앞에 있죠? 학교 앞에다가 그걸 버렸는데 나중에 이 교수님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만 풀이 훨씬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실험에 실패한 그 미생물 액을 가지고 저기다 부었더니 거기만 풀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있구나 해서 그 뒤로 연구를 계속 하신 겁니다. 또 원래는 농업이니까 그 농약하고 뭐 이런 거 몸이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있으셨다 그래요. 근데 이걸 EM으로 하면서 미생물로 바뀌면서 몸도 건강해지시고 그렇게 되셨는데 유크대학 교수로 계속해서 81년도에 EM을 개발했는데 일본에서 이게 잘 돼야 되겠죠. 일본 분이시니까. 그렇죠? 처음에 일본에서 이게 전 세계로 뻗쳐나가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사실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서울대학교 나오신 서울대 교수님이 무언가 획기적인 걸 발명해서 보급을 한다 그러면 비교했을 때 제주에 있는 어떤 이름도 못 들어본 어떤 교수님이 거기서 뭘 똑같은 걸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 그러면 누가 더 잘 될까요? 당연히 서울대예요. 그 학벌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지역과 학벌을. 이분이 우리나라 치면 제주도인데 제주도 대학교가 아니고 어디 조그만 대학교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니까 안 됐어요. 보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분은 처음에 농업 박사니까 농업 분야에만 열심히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나타나지만 보급은 잘 안 되는 상황. 이러다가 나중에 이거를 약간 발상을 전해서 다른 곳에다가 계속 응용을 했더니 이게 다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했더니 수질이 개선되고 뭐 이런 거. 예, 토양 음식물 쓰레기 발효를 시켰더니 이거 thêm 잘 되고 이런 다양한 냄새를 없애주고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방면의 미생물이 활용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오키나와 쪽에 가시면 이제 이분의 영향으로 이제 오키나와에서 많은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오늘같이 주부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면 집에 가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썼더니 오키나와의 수질이 달라지는 거야. 바다가 좋아지고 물고기가 살아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키나와 가시면 EM 호텔이라는 것도 있대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EM 호텔이라는 거 오키나와에 조금 저기 있는 호텔인가 봐요. 가면 그 안에는 호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EM을 바탕으로 뭐 세제도 다 EM을 만들어 놓고요. 물도 뭐 온천물도 EM 약간 풀고 뭐 기본적으로 다 EM으로 처리해서 친환경적인 호텔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한국 분들도 가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오키나와 가시면 구경 가보신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오키나와에서 그렇게 돼서 이게 잘들 만들어진 물질을 모아서 담은 거예요. 음료수인데 한 500ml 정도 되는데 한 7, 8만 원 이상 가요. 우리 500 페트병 하나를 파는데 그건 일본에서 나와요. 그거를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마시는데 이렇게 몸에 먹으면 항산화 효과 뭐 이런 거 아주 좋아서 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고가지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으로 된 것도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차후에 제품을 만들어서 EM 화장품도 다 팔고요. 세제도 다 팔아요. 보시면 되게 많아요. 자, EM은 제가 이제 이분이 구제역을 하는 방법은 구제역 안 걸린 소한테도 합니다. 구제역 걸려서 묻었을 때 여기다 뿌리고. 자, 요거는 경주시의 모습이에요. 제가 요 당시 구제역 걸렸을 때 저희 신랑이 대구에 있어서 대구에 뉴스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뉴스가 지방 가면 서울 방송 나오다가 중간쯤 끝나면 지역으로 넘어가잖아요. 대구는 이렇게 경주까지 포함해요. 했는데 그 당시에 경주시에서 구제역을 잡기 위해서 EM으로 방역을 채택했다. 그래서 그걸 막 보여줬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렇게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태안반도에서 기름 유출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요때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자원봉사했습니다. 아시죠? 자원봉사했는데 닦은 것만 다가 아니에요. 기름때를 닦았다. 이걸로만 생각하는데 그 옆에서는 EM을 많이 뿌려줬어요. 바다에나 이런데, 갯벌이나 이런데. 자, 여기 보시면 EM을 뿌렸을 때 기름띠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1시간 지나니까 기름띠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기름띠가 이렇게 뭉쳐있죠. 동그랗게. 자, 근데 옆에 보면 기름띠가 이렇게 분해가 돼서 이렇게 퍼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서도 되게 많이 뿌렸습니다. 전주대 이런 데서 같이 가가지고 많이 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EM을 과거에도 좀 많이 썼었고요. 이제는 이제 지자체에서도 받아들여서 특별하게 이제 주민한테 매번 주는 것도 이제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뭐 방송에서 제가 방송의 힘이 무섭다고 생각했던 게 그 아까 제가 만물상 거기서 여러 번 출연하셨다고 그랬죠. 거기 나오신 분이 중간쯤 출연하셨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요거는 요즘에 뭐 주민센터 이런 데서도 막 나눠주고요. 뭐 이런 멘트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구마다 민원 전화가 막 다른 데 다 안 되는데 우리 구는 왜 안 하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됐고요. 또 하나 그분이 초창기에 방송을 하셨을 때 EM이 4,000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좀 큰 통을 보여주고 4,000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거 써보신 분 이거 얼마죠? 5,000원이요. 자, 그분은 1리터짜리를 보여주면서 이거 한 4,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이게 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500ml 5,000원이에요. 가격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파는 단체에 또 전화가 엄청 왔대요. 방송에서 4,000원에 하는데 너네는 왜 바가지를 씌워서 5,000원에 파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파시던 분들이 너무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바꿔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단체도 있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다양한 데가 있습니다. EM은 이렇게 전 세계 엄청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사는 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각자 사는 거라고. 독일의 어느 교포
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EM을 정말 박스로 막 사가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 무겁거든요. 무리해서. 왜 이렇게 많이 사가시냐고 했더니 독일 가면 이게 한 3-4배 가격이에요. 나라마다 가격이 다 틀려요. 일본도 한 우리나라 2배 정도 돼요. 자, 우리나라가 보급이 일본보다 잘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저는 꼽는 게 가격이 싸서. 그리고 막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싸요. 예. 그래서 보급이 훨씬 더 조금 부담 없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많은 곳에서 이렇게 EM이 사용되고 있는데 EM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 크게 3가지예요. 공기를 정화하고 물을 정화하고 땅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의미가 아주 높아서 이걸 연결시키면 다른 교육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공기를 정화하는 건 요즘 집에서 냄새날 때 뿌리하는 거 사진 나오는 거 있죠. 옷에 뿌리라고 페브리즈. 네, 페브리즈. 페브리즈가 저는 이렇게 선전을 초창기부터 보면 페브리즈가 참 사람들 이렇게 흡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페브리즈가 선전을 초창기에 했을 때는 냄새나는 곳에다가 뿌리라고 했어요. 요즘 근래에는 그게 약간 바뀌었어요. 냄새가 아니라 항균 효과 99.9% 이런 식으로 선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론 자기네 2개가 다 된다는 얘기죠. 자, 페브리즈가 아무리 천연이 들어갔다고 강조해도 정말 천연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인공으로 관련된 것들을 넣어서 우리가 그걸 호흡기로 흡입하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자, 근데 EM이 똑같이 정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냄새를. 자, 공기를 어떻게 정화하냐면 EM을 가지고 만들어서 냄새나는 곳에다 뿌리면 냄새가 없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페브리즈랑 좀 다른 점은 페브리즈는 화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뿌리면 냄새가 그냥 바로 없어진 것 같아요. 자, 근데 페브리즈는 화학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미생물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미생물들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10분, 15분? 아니면 뭐 아주 냄새나는 것은 1시간 정도 지나면 냄새가 없어져요. 약간의 기다림을 이렇게 우리한테 주긴 하지만 훨씬 몸에는 좋죠.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로 만들어진 천연 페브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딱히 뭐 이상한 냄새를 덮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악취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깐 실례시면 네. 그럼 페브리즈 미생물로 만들면 거기다 향을 넣으면 미생물이 죽나요? 완전 죽진 않아요. 조금 예. 조금은 죽을 가능성도 있고요. 미생물이 다양해서 아직 연구도 다 안 끝났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생물은 막 1000도, 2000도 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다 그 안에서도 또 살아나는 미생물이 있고요. 아주 좀 미묘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첨가를 하실 때 약간 페브리즈 만드실 때 천연을 하실 때 약간 향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지만 완전히 죽거나 이러진 않아요. 자, 2번째 물은 아주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써서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행위만 하더라도 물을 정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주부들한테 이걸 상당히 강조하죠. 집에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가장 1등 공신이 합성세제. 그렇죠. 합성세제. 합성세제는 석유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를 써서 이게 분해가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라 미생물로 분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렇게 하수처리장이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버린 물을 깨끗이 하는 거. 그렇죠? 전화 가보신 분들 있어요? 네. 가보셨더니 어떻게 하수처리 하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무슨 방법으로 합니다. 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 보면은 그 후보스가 내려오잖아요. 그게 올라갔다 내려가서 정화됩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뭐 싱크대식 정화 화장실이 다 그걸 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물에 와서 그 물을 또 정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게 거기에 이제 고기 사는 장면도 있고, 그렇죠. 다 뭐 해놨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저 물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은 지구상의 물은 완전히 다 지구한테 뺑뺑뺑 돌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 버린 물이 어느 날 나는 지금 안 먹을지 몰라도 내 후손은 앉아서 먹고 마셔야 되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계속 정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하수처리는 이제 많은 물을 더러운 물을 가져다가 깨끗한 한 2급수 정도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딱 크게 2가지로 만드는 과정이죠. 물을 깨끗이 하는 과정이 크게 화학적으로 깨끗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약품 같은 거, 그런 걸 넣어서 깨끗이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미생물로 깨끗이 합니다. 근데 미생물로 하는 게 더 훨씬 더 큰 분야예요. 그러니까 미생물로 한다는 거는 이렇게 계속 돌려요.
물을 계속 돌려서 미생물 넣어주면 그 안에서 미생물이 계속 증식을 하면서 나쁜 것들을 깨끗이 정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미생물을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집에서 물을 깨끗이 해서 EM 미생물을 내보내면 가면서 물이 더 깨끗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 가서도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서도 집에서 EM을 쓰시면 그게 하수처리 가서 나중에 서해안으로 물을 빼거든요. 서해안까지 내가 버린 미생물이 살아서 가서 서해 바다까지 살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행동을 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 중요합니다. 그다음 땅. 땅은 여기 남양주는 음식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하세요? 봉투에 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음식 봉투로 사세요? 100% 봉투로 100kg 봉투도 있고 싸서 뭐 이렇게 계량하는 데도 있고 계량하는 데는 갖다가 이제 뭐 TV면 그렇죠. 예. 사료로 가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먹고 힘들 때는 없지만 지금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쓰레기도 이게 처리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남양주 참 좋을 것 같아요. 텃밭 있는 곳에서는 요거를 퇴비로 좋은 거의 기름진 퇴비로 만들 수 있는데 요때 저희도 뭐 이렇게 예전 보면은 그냥 굵었덩이 파고요. 거기다가 음식 갖다 막 넣어요. 흙 넣고. 나중에 한참 지나면 그게 탭이 되니까 그 흙 떠가지고 이렇게 화채해주고 이러는데 이럴 때 EM 처리를 해서 주면 훨씬 더 발효가 잘 되고 분해가 잘 되니까 거름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훨씬 땡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부들 같은 경우는 요것도 활용하고요. 물도 활용해야 되죠. 농사를 지을 때 EM 물을 조금씩 계속 주는 EM 농법이 됩니다. 탭이도 주고. 그래서 이제 겨울에 제주도가 감귤 많이 나오죠. 그때 인터넷 쫙 찾아보시면 EM으로 지은 농사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광고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나와요. 네. 그 제주도가 왜 잘 되냐면 아까 제가 3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제주도인데 거기 제주도 EM 환경센터에서 농사 쪽으로 완전 집중을 해가지고 막 농부들을 뭐 일주일씩 합숙을 시켜가면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 제주도 거는 조금 다 많이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기, 물, 땅을 정화시키면서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EM이라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여기 뭐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애들이 이게 이렇게 어른도 그런데 애들도 되게 그런 생각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야, 세균이야 이런 거 되게 방송에서 맨날 그런 거 듣잖아요. 사실 우리 에볼라도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미생물 자체를 좋은 측면으로 생각 안 하고 들은 게 맨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가끔씩 학교 가서 애들한테 너는 이거 좀 보고 친구 전달해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짚고요.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막 자기 안 닿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미생물이라는 건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분해를 안 시키면 우리는 쓰레기장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생물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좋은 미생물을 가져다가 만든 게 E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김치의 원리가 EM의 원리다. 김치 생각하시니까 미생물 뭐가 생각 안 나세요? 그렇죠? 이거 다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부러 요구르트를 사 먹는 이유 유산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김치의 원리가 EM의 원리다. 이제 김치 생각을 잘 하시면 돼요. 거의 다 대부분 공부시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요게 만드는 방법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김치. 배추김치. 다양한 김치가 나와요. 우리 집 식구가 김치를 먹는데 익은 김치, 발효된 김치만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김치를 담가서 식구들을 빨리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따뜻한 냉장고에 안 넣고 밖에다 넣는 거죠. 요즘 애들 또 김치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숙성한 뭐 이런 데 넣죠. 그런 냉장고가 없으면 당연히 엄마가 만들어서 그냥 밖에 내놓는 거죠. 따뜻한 데다가. 그러면 김치가 익습니다. 이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우리 EM 발효액 만들 때 똑같은 원리가 들어가요. 따뜻하지 않으면 발효가 잘 안 돼요. 따뜻할수록 발효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쌀뜨물 가져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제 조금 더 만들게 할 텐데 집에다가 오늘 조금 더 발효액을 만들면요. 요거를 가져다가 오늘부터 쓸 수 있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익어야 돼요. 발효가. 그런데 기간 따라 틀려져요. 한여름에는 일주일 안으로 다 쓸 수 있어요. 5일에서 7일 지나면 써요. 왜냐면 날이 뜨뜻하니까 금방 되는데
한겨울에는 오늘 만든 걸 보름 후에 써야 돼요. 기간이 달라지죠? 그럼 봄, 가을에는 한 중간쯤 잡으시면 돼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온도가 따뜻할수록 내가 따뜻한 곳에다 넣을수록 발효 시간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뜻한 곳에다가 넣어서 쓰시면 훨씬 더 잘 쓰실 수 있고, 요거를 미생물이 잘 일을 안 하게 하려면 요거 익은 다음에 냉장고에 다 넣으시잖아요. 그쵸? 콕 익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미생물이 일을 잘 안 하게 하려면 냉장고에 넣으시면 되지만 우리는 그런 미생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상온에다 보관하시면 되죠. 유통기간은 잘 생각해 보세요. 테라전 제가 며칠 전에 봤더니 묵은지에 미생물이 많을까, 뭐 유산균이 많을까, 그거 막 데이터로 떴더라고요. 묵은지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만든 지 얼마 안 된 김치가 훨씬 더 유산균이 쌩쌩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미생물은 그 안에 살 때 먹이가 필요하겠죠. 지속적으로 먹어야 돼요. 먹다가 시간이 묵은지처럼 오래 지나면 먹이가 없어져요. 자기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고 그냥 걔네들이 만든 물질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EM을 만들면 내가 발효된 다음에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한다면 효과가 좋을 땐 빨리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한두 달 안으로 빨리 쓰셔야지. 6개월, 1년이 지나도록 얘가 그대로 있겠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생물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한두 달 안에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빨리 익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청국장. 일본에 나또 이렇게 끈적한 게 이렇게 많으면 그 균이 많은 거예요. 자, 우리 매주로 등장 먼지죠. 단맛 보신 분들 있어요? 진짜로 매주를 되죠? 네. 매주를 이렇게 걸어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하려고 빼내면 매주가 깨끗한 상태로 나오는 건 거의 저는 드물다고 봐요. 예, 어떤 상태가 돼 있을까요? 곰팡이가 막 있죠. 예, 곰팡이가. 그런데 어머님들이 파랗고 까만 곰팡이가 막 뜨면 그거를 그냥 장을 담그시는 분은 우리나라에 한 분의 어머니도 안 계세요. 그거는 딱히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하실래요? 그걸 지금 막 손으로 씻어내고 막 없앤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선조들 대대로 색깔이 까맣거나 파란 거 이런 거는 저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발효를 했을 때 까만 곰팡이와 파란 곰팡이가 붙은 건 이거는 좋은 쪽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용한 미생물이 아니라 부패되는 미생물인 거예요. 근데 하얀 것 쪽은 괜찮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시면 되냐? 매실 6월달에 담그실 때 설탕 넣고 매실 담그시죠? 청 만들 때 어떤 집 보면 이게 하얗게 막이 뜰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드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섞어서 하얗게 나오는 건 그거는 주로 효모 곰팡이 확률이 커요. 그건 다 드실 수 있어요. 색깔을 보고 우선 판별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좀 색깔 있는 거 없는 걸로 구별을 하시고요. 여기서 김치에서 제가 깍두기 말씀드렸어요. 깍두기. 여름에 깍두기를 우리가 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놔야 되잖아요. 밖에다가 여름철에 내놨더니 다른 계절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여름철에 내놓은 깍두기에서 이렇게 플라스틱에 넣어놨더니 물 끓어서 밖으로 막 국물이 지지지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계절은 안 그런데 한여름에만 그럴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발효가 되는 건데요. 자, 미생물은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뜨뜻해지면 급격히 높아지면 가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온도가 안 높아지면 가스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여름철에 가스가 생겨서 걔네들이 부글부글 나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발효액을 만드실 때 이렇게 지금 페트병에 담아오신 것처럼 이렇게 가득 채우질 않아요. 공간을 남겨줘요. 그게 혹시 가스가 발생하면 문제가 될까봐 그 공간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EM하고 김치랑 비슷하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생물은 아까 제가 좋은 나쁜 거 있댔는데 여기 나쁜 애들 보이시죠? 이빨 드러내네. 얘 나쁜 애예요. 이쪽에 좋은 애. 요 양쪽 애들은 별로 안 돼요. 숫자 3으로 이게 퍼센트에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애들은 누구냐면 얘네들이에요. 해바라기들. 이게 기회주의자적인 미생물. 얘가 힘이 세서 옆에 붙으면 얘는 자기도 나쁜 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 또 좋은 센 애들이 또 오면 또 좋은 척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세상에 미생물이 중간에 이상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를 우리 쪽으로 좀 잘 끌어오는 일들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EM을 많이 쓰면
얘네들이 전부 다 EM처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나쁜 애가 옆에 오면 또 저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중간에 있는 미생물을 많이 끌어올려면 우리가 EM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바라기 미생물들, 유산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요구르트 드시는 거 이만큼이잖아요. 얘네가 들어가서 다 살지도 못하겠지만 들어가서 뱃속에 있는 별로 안 좋은 얘네 중간에 있는 생각 없는 애들을 유산균처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활동들을 얘네가 하게 됩니다. 자, 미생물,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걸 많이 써야 되니까 여기 있네요. 동물, 식물을 모두 다 분해하는 동물은 자연의 청소기도 하고, 간혹 이걸 말씀드리면 인위적으로 그럼 EM을 계속 많이 쓰는 거, 이 생태계가 이렇게 맞춰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사람이 일부러 막 EM을 많이 써가지고 생태계의 균형을 바꿔주는 거 아닐까요? 이게 나쁜 거 아닐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나쁜 애가 오면 걔는 중간에 있는 미생물들이 바로 나쁜 애로 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 우리 EM 미생물이 힘이 셀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까맣고 파란 부패 미생물이 힘이 셀까요? 두 개의 걔는 힘을 겨루기를 한다 그러면, 두 개 동시에 있다 그러면 이해가 아닐까요? EM일까요? 자, 거의 그렇게 동시에 있을 때는 반드시 거의 나쁜 애들이 힘이 세요. 예, 그래서 살균 상태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99.9% 뭐 항균, 비누 뭐 이런 거 나오죠? 외국에선 그것도 못 쓰게 하거든요. 애들한테 자기 저항력을 안 길러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근데 이렇게 무균무때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 이렇게 무균무때 락스를 다 했어요. 이렇게 쫙 청소를 하면 힘이 센 애들이 언젠간 달라붙겠죠, 여기. 그쵸? 첫 번째로 들어와서 붙는 애는 반드시 부패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좋은 미생물을 우리가 EM으로 써서 이 상태가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살균이 너무 그렇게 그 상태가 끝까지 유지되리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EM 그러면 이게 글자가 왜 이렇게 길죠? 자, effective 여기 앞에 E자를 땄고요. 뒤에 M자를 딴 게 EM이라고 부릅니다. 이 약자를 하나씩 딴 거예요. 앞에가 이게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인데 복수가 됐어요. 지금 미생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 개 미생물이 같이 독립한다. 그 중에 효모, 유산균, 강합성 세균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렇게 만들 때도 여기 보시면 효모, 강합성 세균, 유산균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걸 기본으로 해서 좋은 미생물을 해결합니다. 자, EM은 제가 오늘 한 거는 전주대 거니까 이렇게 5,000원이라 그랬죠. 예. 근데 좀 설탕을 넣는다고요. 설탕이 보조제인 거예요. 발효가 잘 되도록. 미생물이 얘네가 입이 좀 애드립 같아서요. 달달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발효가 그래서 잘 돼서 달달한 걸 넣어주는데 그게 설탕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셨죠? 설탕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설탕 말고 이런 거 당밀이라는 걸 굳이 또 여기다 적어왔어요. 이거는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꺼내는 거 아시죠? 그걸 빼내서 그걸 아주 불순물이 없도록 정제를 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단맛을 느끼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가 이 당밀이에요. 그 사탕수수에서 그러니까 걸쭉한 상태예요. 약간 조청, 엿 같은 설탕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데 얘는 정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제가 안 이루어졌다는 건 미네랄 같은 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당밀도 고급 레시피에는 이게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업용 당밀이고요. 좀 저급하게 나온 거고, 진짜 고급 당밀들은 꿀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네랄도 다 있고 단맛도 느껴지고 가격이 비싼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EM을 쓸 때는 이렇게 좀 저가 있는 걸로 쓰죠. 자, 당밀을 쓰는 이유는 설탕을 써도 돼요. 근데 발효했을 때 당밀이 훨씬 더 잘 돼요. 왜냐하면 미네랄이 종류가 달라요. 설탕을 할 때 아까 소금 넣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소금은 설탕에는 미네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충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건데 당밀을 넣으실 때도 설탕을 좀 더 넣으셔도, 아니 소금을 조금 넣으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미네랄 종류가 달라요. 소금의 미네랄과 얘의 미네랄. 그러니까 미생물도 미네랄 듬뿍 먹어야지 잘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밀은 그러면 어디서 팔아요? 오늘 처음 보는데 EM 파는데 옆에만 팔아요. 딴 데는 구하실 수도 없어요. 시대 쪽에는 없잖아요. 예, 간혹은 없는 데도 되게 많아요. 자, 없는 데들은 왜 그렇게 파냐면 이건 강사과정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당밀을 취급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당밀을 사람들이 아예 몰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설탕하면 잘 된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당밀이란 존재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수입이에요, 결론은. 사탕수수가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당밀한데 이 당밀 가격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1,500원이요. 1,500원. 좀 싸네요, 그래도. 이거 제가 10여 년 전에 했을 때 처음에 1,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수입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점 오르고 거의 2,000원 가까이 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파는 데도 있고 안 파는 데도 있고 그 취급을 안 할 뿐이지 어떤 데서는 잘 모르고 당밀 거 필요 없는데 설탕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당밀을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강사가 되실 분들은 당밀도 발효해봐야 되고요. 설탕도 발효해봐야 되고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자, 가격은 좀 많이 싸고 이거는 설탕이 유효기간이 없듯이 얘도 그닥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여름에 얘도 발효해요. 알아서. 근데 옆에 내가 찌리링 막 나올 때도 있어요. 예, 또 가격은 뭐 그게 좀 쌀 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상하는 거 아니니까 구입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당밀도 이거 같이 이해 넣는 거고요. 요거는 흑공 만드신 분 있으시죠? 네. 유쳤어요 이런 거? 우리 만들어서 예, 만드는 과정도 있는데 이게 판매되는 발효 촉진제예요. 지금 요거는 액체 상태잖아요. 그쵸? 그거를 고체 상태로 쌀기에다가 묻혀가지고 코팅해서 사람들이 조금 음식물은 발효시키면 물 나오는 거 아시죠? 질척거리니까 그런 때 좀 유용하도록 하는데 이거를 또 흑공 만들 때도 같이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EM인데 EM은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미생물 세 가지. 광합성 세균. 중요한 이유는 얘가 악취를 잡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악취. 그리고 EM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은 어떨 때는 내가 똑같이 했는데 냄새가 정말 좋은 듯 했다가 어떨 때는 똑같이 했는데 냄새가 별로 좀 구릿한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문제가 이 광합성 세균 문제입니다. 얘가 좀 많이 자리를 찾고 있으면 향기로운 냄새뿐만 아니라 악취 날 때도 뿌렸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항산화 물질을 내보내는 중요한 미생입니다. 자, 광합성 세균이란 말은 못 들어보셨겠지만 광합성 작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네. 뭐 식물이 뭐 햇빛 받고 비상탄소 먹고 산소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얘는 지구상의 이산화탄소가 자신의 먹이에요. 먹고 싸는 똥이 산소예요. 얘가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해서 지금과 같은 지구가 된 거예요. 열심히 엄청 오래된 미생물이에요. 그런데 일을 자기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가 똥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난 이산화탄소를 먹어야 되는데 산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살 수가 없으니까 막 바닷속, 땅속 이런 데 산소 없는 곳에 들어갑니다. 얘를 먹으면 상당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지금 항산화 효과 화장품에도 막 넣잖아요. 예, 구름이 쫙 펴지게 하는 노화를 방지해주는 이런 효과를 광합성 세균이 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김치에 유산균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얘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김치를 절일 때 바다에서 나온 소금 쓰죠. 또 젓갈 쓰죠. 이런 것들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세균, 얘가 여기 들어있구나. 두 번째, 유산균. 뭐 아시죠? 그렇죠? 예. 해로운 미생물들을 억제한다. 장에서 나쁜 미생물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얘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산균. 많이 요즘 유산균 판매가 아주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효모. 들어보셨어요? 효모? 뭘 만들까요? 얘 가지고 뭘 만들죠? 효모기로. 빵 만들어요. 예, 또 아버님 좋아하시는 술, 그쵸? 막걸리, 뭐 맥주도 만들고 와인도 만들고 이거 다 얘가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썼던 미생물입니다. 자, 효모기 많이 썼는데 이름을 잘 따져보시면 돼요. 발효의 어머니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매실에 이렇게 하얀 거 떴다고 그랬던 그게 얘예요. 발효의 어머니가 거기 떠다니십니다, 지금. 그리고 EM을 만드셨을 때도 하얗게 뭐 떠다니는 게 그거 얘 효모예요. 결론은. 예. 자, 그래서 이 효모 왜 종류하냐? 효모는 생리 활성 물질을 내보내요. 얘를 먹으면 식물들한테 얘를 주면 뿌리 튼튼, 줄기 튼튼, 잎 튼튼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딱 먹으면 키가 쑥쑥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드시고 자랐을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요즘 애들은 영양제 뭐 많이 나오지 알록달록한 거 옛날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서 원기소라는 거 아시죠? 아니 맛도 기억하실 땐 그래가지고 그게 얘 말린 덩어리였어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효모를 다 드신 거예요 지금.
생리활성물질이 나오니까 튼튼해지라고. 자,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쫙 들어있고요. 이 기타 등등 좋은 미생물들이 얘네 때문에 또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자, 기타 등등 하는 이름은 방선균, 사상균 이런 이름들도 있어요. 자, 여기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효과를 보이냐? 못을 물에다가 담그면 얘처럼 될까요? 왼쪽처럼 될까요? 오른쪽처럼 될까요?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못을 물에다 담갔다. 녹슬어야죠. 그쵸? 녹슬었어요. 근데 이거 녹슬니까 색깔이 이렇게 띠리 돼 있고 위에 자란 식물은 잘 못 자랄 거예요. 자, 왼쪽은 무슨 일을 했냐면 수돗물에다 EM을 한 방울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못이 녹이 안 슬어요. 이게 항산화 효과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식물은 잘 크겠죠. 그쵸? 예, 한 방울의 효과가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주고 예전에 어떤 어머니가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했는데 이렇게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요 특히 그냥 수돗물에다 못을 담았는데 색깔이 이렇게 안 나오더래요. 요즘 못들이 코팅을 해놨대요. 그래서 물에 부식이 안 된대요. 가끔 비싼 못들은. 자, 원래 이렇게 철은 들어가 부식되는 건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EM으로 농사진 밀감이에요. EM으로 처리했다는 뜻은 요즘 밀감 막스 칠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가도록 하는데 EM으로 처리했다는 건 기를 때도 EM을 주고 퇴비도 EM으로 버름 주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요거 막스 처리 안 한 일반 밀감입니다. 같이 잘라서 놨더니 얘는 이렇게 썩는 거예요. 저장성이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 비철이고 이렇게 여기다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생생한 새로 오래 남아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EM으로 농사 지는 거는 획기적인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어차피 EM 자체가 처음에 농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만드는 거 오늘 재료 한번 꺼내볼게요. 가져오신 거 한번 다 올려놔주세요. 제가 조절을 좀 해드려야 되니까. 재료 가져오신 분, 안 가져오신 분 누구세요? 안 가져오신 분. 두 분. 자, 두 분은 나중에 우리가 실험에 써야 될 재료를 만들겠습니다. 그만 좀 있어요. 자, 집에서 준비물입니다. 뭐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트병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유리병 가끔 있습니다. 있기도 하는데 주로 페트병을 좀 마흔알이 많이 사용합니다. 페트병이 빈 게 있어야 되고요. EM, 이거는 돈 주고 꼭 사셔야 돼요. 예, 내가 뭐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당밀 혹은 그게 없으면 설탕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뭘까요? 쌀뜨물. 자, 쌀뜨물은 이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집에서는 쌀뜨물 받아오시라고 했잖아요. 혹시 쌀뜨물 아닌 걸로 발효해보신 적 있어요? 자, 여기 다양한 물이 있어요. 자, 왼쪽 우유, 오렌지 주스, 녹차 우린물, 이거 뭘까요? 생수물, 이거? 다양한 물이 밑받침되는데 EM은 이 중에서 어떤 물로 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다 됩니다. 여러분 수돗물로 해도 싹 돼요. 발효는 싹 돼요. 근데 쌀뜨물로 하는 건 환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쌀뜨물이 세수하시고 친구들 주시고 이러잖아요. 영양소가 아주 풍부한데 얘가 우리가 아침에 제대로 밥해 먹고 저녁에 밥해 먹고 그러면 쌀을 한 번만 씻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이 많아요. 근데 이게 하수구로 내려가면 문제가 뭐냐? 영양소가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하천에 흘러갔을 때 부영양화 상태를 만들어요. 돈이 많으면 부자 이런 것처럼 영양이 풍부하니까 부영양화라고 해요. 부영양화 상태를 만들면 영양이 너무 풍부해서 위에 녹조가 쫙 끼는 거예요. 녹조가 쫙 끼면 밑에 있는 물고기는 숨도 못 쉬고 있죠? 햇빛도 투과가 안 돼요. 그래서 하천이 망가지게 돼요. 우리가 버린 쌀뜨물이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리지 말고 이렇게 EM 발효할 때 쓰면 뭐가 좋냐? 영양소가 풍부하니까 일반 물로 했을 때보다 발효가 상태가 더 좋아요. 미생물 그거 먹고 쑥쑥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쌀뜨물을 쓰라는 거지. 쌀뜨물 가금으로 이렇게 떠오라 그러면 뭐 현미, 우리 지금 현미 먹고요. 잡곡 먹어서 이런 물 색깔이 안 나와서 막 허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와서 엄청 걱정하세요. 우리 집은 저런 게 아닌데 전혀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예,
모든 물은 다 됩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쌀뜨물 떠오신 분들한테 여쭐게요. 자, 물은 그러니까 여러 번 씻잖아요. 쌀뜨물 몇 번째 물로? 두 번째. 두 번째 물 받아오셨대요. 아버님 또? 처음에 쌀을 헹군 다음에 비빈 다음에 그다음부터 그럼 두 번째 이후부터 그쵸? 예. 씻은 다음에 계속 거기다 그렇게 맞춰오신 거예요. 쌀뜨물을 그냥 홍보 없이 그냥 쌀뜨물을 받아오라 한다 이러면은 보통 분들이 첫 번째 조금 농약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좀 버리시고 두 번째 진한 걸 이렇게 받아오세요. 예. 자, 쌀뜨물을 사용하실 때는 진한 거 안 받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아까 효모 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하얀 거 가끔 뜰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세 가지 미생물을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아까 광합성 세균, 효모균, 유산균이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광합성이 제일 중요해요. 광합성이 제일 중요해요. 얘를 잘 보살펴야 돼요. 광합성은 산소를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아까 광합성이 좋아하는 게 뭐였어요? 먹고 싸는 거 있잖아요. 뭘 먹죠? 그렇죠. 싸는 건 산소죠. 그래서 광합성은 산소를 싫어해요. 오, 산소를 싫어하는 애를 이렇게 뚜껑 열어두게 되면 얘는 광합성이 잘 못 자라는 거예요. 자, 유산균이나 효모균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매실을 담그실 때도 이렇게 한지만 덮으셔도 매실 잘 돼요. 예. 자, 중요한 건 광합성인데 뚜껑을 닫아야 돼요. 나중에 보시면 뚜껑 닫는 이유가 광합성 세균이 잘 자라요. 산소 들어가지 말라고. 그겁니다. 자, 거기다가 광합성이 제일 많이 있으면 좀 좋겠죠. 그래도 광합성이 좀 오래된 미생물에서 잘 배양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쌀뜨물을 받으셔서 하셨을 때 만드셨을 때 하얀 게 뭐가 뜬다. 그러면 자신의 이 생활태도를 약간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넣는 거. 왜냐하면 뜨는 거는 그 안에 효모가 있다가 죽었어요. 죽으면 물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위로 동동동동 다 뜬 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효모가 너무 많이 번식을 해서 여기에 뚱뚱 뜬 거예요. 자, 효모가 많이 번식을 하면 그 중요한 광합성 세균은 자리를 조금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한 걸 위주로 하시면 효모균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똥물까지 대충 섞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느 물이나 된다라는 거. 그리고 페트병을 쓰시는 이유는 이게 가스 나와서 팽창하기 때문에 위험할까 봐. 간혹 예전에 인천에서 어떤 주부님이 자기가 집에서 EM을 너무 잘 쓴다고 자기가 텔레비전 신청을 하셨어요. 나 좀 찍어가라. 나 정말 훌륭한 주부다 해가지고 EM 신청하는 걸 집에서 찍겠다고 본인이 신청하셔서 찍히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환경 호르몬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환경 호르몬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안 쓰고 유리병, 선키스트 유리병 아세요? 거기다 한 거예요. 네,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정도 채우시면 딱 맞거든요. 페트병은 여기 한 이만큼 남기고 선키스트 유리병에다 채우시면 얼마큼 채워야 될까요? 반만 채우셔야 돼요. 반만. 유리는 깨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가스가. 이거는 팽창이 가능해요. 여기 굴곡된 게 다 팽창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유리병 쓰시면 한 반만 채우시고 끝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을까지 준비됐어요. 물 담았죠? 이분 가득 안 담으신 거 이 정도 담으시면 돼요. 자, 지금 그러면 가득 담아오신 분들 있으시죠? 예, 가득 담아오신 분 여기다가 저 정도까지 만드셔서 채우시는 거예요. 자, 가득 담아오신 분. 네. 한 8, 90, 어른 90도 되고요. 80%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7, 80, 뭐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가스가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의 대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EM도 넣어야 되고 이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깔때기 하나 넣으시면 훨씬 좋으시겠죠? 자, 쌀뜨물 이렇게 담으신 다음에 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EM을 배양해야 되니까 EM 넣어야 되겠죠? 그쵸? EM을 넣어야 돼. 이거는 사선이셔야 되는데 간혹 의문을 이거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다 배양했어요. 그래서 일주일부터 쓸 건데 요거를 내가 만든 걸로 또 배양 이렇게 하면 우리 요구르트 만들어서 드신 분 없으세요? 요구르트는 있는 균 가지고 계속 쓰는 거 아니에요? 우유 쓰고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예. EM은 그렇게 안 하도록 보통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유산균은 한 균이죠. 균이 하나니까 그 위험성이 떨어지는데 여러 균이 있다 보면 내가 자꾸 배양을 할 때마다 우세한 균 쪽으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산균이 우세하다 그러면 얘를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냥 유산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미생물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또 싸잖아요. 예, 한번 사시면 되는데 요거 그러면 하나 사면 내가 몇 병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하죠. 500ml 하나 사시면 제가 넣으라는 기준으로 드시면 이런 페트병으로 25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나는 15개 했는데. 그러니까 15병 나오죠. 예, 한 25병까지 넣으시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사시면 1년 내내 못 써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막 나눠주시는 게 빠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볼까요? 여기다가 EM을 넣을 거예요. EM을 배양을 해야 되고 미생물 넣어줘야 되죠? 자, 넣는 기준 말씀드릴게요. 뚜껑 보세요. 다르죠? 예, 보통 페트병이 요건데 요게 한 5mm 페트병이에요. 이만큼 넣으실 때 5mm 페트병으로 보통 한 4뚜껑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20ml가 나와요. 요거는 2배짜리예요. 이거는 2번을 넣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요만한 페트병을 하실 때 2리터짜리 지금 안 가져오셔서 제가 드린 거 요거는 나중에 우리 수업할 때 쓰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1리터짜리예요. 1리터짜리 그럼 얼마 넣어야 될까요? 하나, 두 뚜껑. 그렇죠? 요걸로 두 뚜껑. 요거는 하나. 아셨죠? 예. 뚜껑으로 한번 지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돌려서. 그럼 이거 하나 설명 다 같이 할게요. 자, EM을 넣으시고 보조제로 아까 달달한 거 넣는 거. 당밀 끄적입니다. 얘는 얼마나 넣을 것이냐? 당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똑같이 예전에 10여 년 전에 했을 때는 뭐 EM은 2뚜껑 넣으면 당밀을 하나 넣고요. 이렇게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EM은 이거 자체가 계속 이렇게 연구 중인 거예요. 그래서 동량으로 넣는 게 지금은 제일 효과가 좋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온 상태여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비슷하게 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설탕을 넣으실 때도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예, 그 정도 맞춰가지고. 근데 정확히 뭐 1mm 이런 차이는 뭐 허용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주부님들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맞춰서 넣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넣는 순서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저기 정제수 받으신 선생님들은 설탕 드릴 거예요. 설탕으로 넣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순서 상관없으시니까 편하신 대로 받는 거 먼저 넣으세요. 이게 가스가 안 차.